요즘에 리플 쪽에 무서운 이야기가 돌고 있죠. 리플이 가지고 있는 XRP를 법 때문에 강제로 전부 다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말로 리플은 그 많은 물량들 억지로 토해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들고 있는 XRP는 정말로 폭락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XRP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슴이 철렁하실 수밖에 없겠고, 그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진다. 가격이 버틸 재간이 없을 테니까요. 근데 제가 관련 자료를 끝까지 다 뜯어본 다음에 내린 정답은 좀 의외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과는 거의 반대에 가까웠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 소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부터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이야기의 출발점은 미국에서 추진 중인 법 하나입니다. 이름은 클래리티 법안이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그동안 흐릿했던 코인 규칙을 또렷하게 정리하자, 딱 이런 취지의 법인데요. 이 법이 지난 5월 14일 미국 상원의 한 위원회를 통과했었고, 그리고 6월 1일에는 상원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 목록에 정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가자면요, 아직까지 최종 통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회의에서 토론도 해야 되고 표결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면이 아니라 통과될 경우다라고 들으셔야지 정확하겠죠. 그렇다면 이 법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무서운 소문을 만들고 있을까요? 그리고 문제가 된 건 이 법 안에 들어있는 숫자 하나였습니다. 바로 20%인데요. 한 것이 특정 코인 전체의 20% 넘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대충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근데 하필 여기서 리플이 걸려버린 겁니다. 리플이 쥐고 있는 XRP가 그 기준을 한참 넘었기 때문이고요. 그럼 리플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이 숫자부터가 자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이트에서는 33%가 안 된다고 보고요. 어떤 사람은 46%가 넘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작년 말 자료는 36%쯤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딱 잘라 말하기 어렵겠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략 30% 후반에서 40% 사이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20%를 넘으면 정말로 그 초과분에 대해서 강제로 전부 다 매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바로 이 지점부터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조항에 대해서는 20% 넘게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조금 달라요. 그 20%라는 숫자는 어떤 코인이 충분히 자리 잡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가지 회사가 코인을 너무 많이 쥐고 있으면 그 코인은 아직까지 그 회사 거나 다름없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코인이 여기저기 충분히 흩어져 있으면 그제서야 이건 특정 회사 게 아니라 진짜 시장에서 돌고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 흩어진 정도를 재는 선이 바로 20%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벌을 주는 규칙이 아니라 일종의 자격 기준에 가깝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 자격이 XRP한테는 보통 일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XRP는 지난 몇 년 동안 딱 이 문제 하나로서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XRP가 주식 같은 것이냐, 아니면 금이나 원유처럼 그냥 일반 자산이냐, 이게 핵심이었다는 거고, 주식 같은 것들로 분류되면 규제가 훨씬 더 빡빡해지죠. 반대로 일반 자산으로 인정받으면 훨씬 더 자유로워지죠. XRP를 들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것들이 바로 이 일반 자산 인정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20% 기준이 바로 그 인정으로 가는 관문 중에 하나라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리플이 가진 물량들을 줄여가지고 코인이 충분히 흩어지면요, XRP는 그렇게 원하던 자격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된다는 거고, 무섭게만 보였었던 그 조항들이 사실은 문을 여는 열쇠였던 셈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자면요, 그럼 리플이 줄여되는 그 물량들 전부 다 어디로 갈까요? 많은 분들께서 시장에 전부 다 던져서 가격이 무너진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는데요. 근데 거론되는 그림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 물량들이 시장에 마구마구 쏟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XRP를 쓰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큰 금융기관 같은 곳들이죠. 생각해보면 정말 묘합니다. 원래부터 리플이 XRP를 묶어둔 이유 자체가 한꺼번에 풀지 않고 천천히 내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XRP가 세상에 나온 명분은 전 세계 돈을 빠르게 보내는 통로가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물량들을 줄여가지고 실제 쓰는 것으로 보내는 일들, XRP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강제로 파는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사실은 강제로 쓰이게 되는 것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 물량들이 정확히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아직 아무도 확정하지 못합니다. 정부나 국제기구로 간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요,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추측 중에 하나일 뿐인 거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의문이 하나 있죠. 어쨌든 정해진 기간 안에 그 많은 물량들 서둘러가지고 처분해야 되는 건 사실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조심히 들으셔야 될 대목입니다. 12개월 안에 강제로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지만요, 실제로 다른 쪽에서는 정반대 분석도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리플이 물량을 강제로 팔 일은 없을 거라는 건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XRP가 일반 자산으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단순하게 리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나로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 코인을 굴리는 시스템이 얼마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지, 실제로 얼마나 쓰이는지, 이걸 함께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한꺼번에 던지듯이 팔지 않아도 천천히
천천히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다는 거고, 설령 법이 통과되더라도 리플은 물량을 한 번에 쏟아내기보다는요,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천천히 나눠서 내보내는 이런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 시장을 무너뜨리는 것은 리플 자신에게도 손해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법이 어떻게 최종 정리될지 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지금 XRP 시장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XRP 가격이 1,700원, 1,800원 라인에 있는 상황이죠. 매 초까지만 해도 3,300원 가격을 생각하면 상당히 많이 하락한 자리고, 분위기만 보면 힘이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가격이 약한 이 와중에 큰 자금을 가진 지갑들은 오히려 XRP를 사모으고 있다는 신호가 나옵니다.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XRP도 적지가 않은데요. 보통 이런 움직임들은 당장 매도하기보다도 길게 들고 가려는 쪽에 가깝겠고,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그 법안 표결이라는 큰 분수령이 멀지 않은 시점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좋게만 볼 일은 아니겠죠. 이 표결 통과하려면 넘어야 될 문턱이 상당히 높을 거고, 만약에 이것마저도 막히게 된다면 기대했던 재료까지도 사라지면서 가격이 더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트만 들여다보기보다는요, 미국 의회 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함께 보셔야 되고, 리플이 물량을 줄여야 된다는 그 조항 자체가 사실 벌이 아니라 XRP가 일반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기준에 가깝겠습니다. 풀리는 물량들도 시장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실제 쓰이는 곳으로 옮겨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통과 전이고, 이 모든 건 그럴 경우라는 전제 위에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만약에 정말로 그 물량이 큰 금융기관이나 정부 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면 그 순간 XRP 가격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이 리플 XRP가 좋은 코인인 것은 맞겠지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리플만 바라보는 이런 시장 전체를 보는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들 자체가 강해질수록 작은 호재에도 크게 보이고, 반대로 위험 신호 같은 경우는 무시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매도해야 될 가격보다도 내가 매도하고 싶은 가격만 바라보게 되고, 결국에 좋은 매도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시장은 언제든지 예상 못한 방향성으로 흘러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집착하는 거, 이거는 다르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리플 흐름이 가장 좋았던 시기는 언제였죠? 트럼프 당선 취임 시점, 적당한 단기 고점이던 4,850원에 대한 목표 타점, 이렇게 매도까지도 무리한 비중이 아니라 일부 비중으로 안내드렸던 이유들도요. 물론 여기서 더 상승도 가능했겠지만요. 이 경우의 수를 놓고 보면은 적당 일부 비중은 매도하고, 그러고 나서 더 상승하더라도 분할로 익절을 하면서 만약에 하락했을 때 나에게 유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기 위함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의 자세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